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책임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장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례적이고 파괴적인 문구까지 직접 남기며 사건의 엄중함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고의 배경이 된 명태균 게이트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 뒤에는 서울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이 통일교 핵심 사업체로 흘러들어간 의구심 넘치는 특혜 입찰 사건, 그리고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까지 동원된 불법 댓글 공작 의혹이 흉흉하게 돋아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건의 결정적 스모킹건을 쥔 공익제보자 강혜경 국장의 생생한 실제 통화 음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파멸로 몰아넣은 법원 판결의 충격적인 실태를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눈을 떼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4월 서울시장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한중 회장이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데 그중에 2,100만 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총 10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중에 4건의 대납은 명확하게 인정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정권판에서 김한정 회장에 의해서 지급된 이 비용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 그리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면서 정책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명태균 씨가 제공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수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징역 2년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13일 날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명태균 씨도 법정 구속이 되면서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제 결국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됐던 명태균 게이트로 이름이 붙여된 여러 가지 국정농단의 출발 지점에서 여론조사 대납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또 무상 제공과 관련된 것은 유죄로 다 지금 결론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내년 4월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인지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또 정치 탄압이다 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어조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텐데 정치적 공박은 불가피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결국 내년 4월에 재선거가 이루어진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지금 현재 속보로 나온 것은 오세훈 시장의 1천만 원 선고,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장 재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익제보자로서 명태균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주인공이 바로 강혜경 국장 아닙니까? 자,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그 출발 지점에 있었던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했던 강혜경 국장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 상황, 오늘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혜경 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 시장 1천만 원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나름 그래도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금형 이제 1천만 원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도 좀 있지만 이게 지금 항소라든지 상고심을 가더라도 벌금형이 그렇게 많이 깎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서울시장직이 상실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표 3회, 비공표 7회입니다. 3,300만 원을 김한중 회장으로부터 이제 대납을 받았는데 그중에 2,100만 원만을 이제 비용 대납으로 인정했고 유죄의 이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론조사의 내용이 좀 상이하거나 다른 게 있습니까? 10건 중에 5건만 인정했다 또는 뭐 4건만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러게 저는 이제 그 10건 그 검찰 쪽에서 기소를 했던 총 10건이 다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일부 5건 중에서 뭐 비공표형이 이제 일부만 인정이 돼서 조금 이렇게 실망스럽고 왜 이렇게 인정이 됐는지가 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뭐 판결문을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분부터 저는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3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이 자, 유죄의 근거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금 1,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유죄가 아니고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되긴 했지만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라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여론조사가 성격을 달리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쉽게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뭐 실제로 오세훈 시장에게 제공되는 여론조사 아닌 여론조사가 별도로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고, 네.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이유도 검찰 쪽에서 봤을 때도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10건으로 3,300만 원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건수가 줄어들면서 그 금액이 약간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서 유죄로 누가 보더라도 확정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추려서 네. 근거로 삼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네, 다른 네. 한편에서는 이제 실제로 항소심에 가서 이제 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지금 이제 그 항소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특검에서 네, 네.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 네. 과정에서 이 부분도 다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네, 이제 네.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는 좀 복잡한 이런 이제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그 항소심을 갔을 때 사건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서 조금 더 형량이 바뀌거나 진형형으로 바뀌든지 벌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강 국장은 또 전망을 네.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몇 건은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또 무죄 취지로 지금 1심에서는 봤기 때문에 이제 네. 이것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는 항소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한점 회장도 지금 5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김한정 회장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본인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편에 들어서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있는 사실 항소심에 가게 된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서 본인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피해를 보시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이제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네. 결국 김한정 회장이 대납을 한 것이 맞지 실제로 용돈으로 3,300을 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없습니다. 강 국장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김한정 회장이 입금이 되는 그 시점에 명태균 씨도 김한정 회장을 몰랐고 저도 김한정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오세훈 시장의 부탁을 받고 김한정 회장이 이제 대납을 한 거죠. 뒤에 뭐 인사를 하면서 뭐 명태균 씨하고 어떻게 뭐 돈이 오고 갔는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금 확인되는 거는 용돈이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대납이 확실합니다. 자, 특히 오세훈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태균의 진술과 강희경 국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의 경우에는 뭐 지금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공방이 있고 공익제보 강희경 국장과 전혀 반대의 의견을 지금 진술을 명태균 씨가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이제 그 일치한다. 이제 이런 걸로 보더라도 법원에서 전액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어도 무방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엄격하게 네. 2,100만 원만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김한정 회장이 지금이라도 실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좀 납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한정 회장은 일단 500만 원 선고 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김한정 회장이 진실 그대로 있는 사실 지금이라도 밝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항소심을 가더라도 그렇게 김한정 회장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안쓰럽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심 선고로 이제 항소심 3개월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개월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 불가피한데 그 상황도 어떻게 또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희경 국장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건네진 돈이 그저 불쌍해서 준 용돈이나 활동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칼에 배척했습니다. 엄연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불법 여론조사 대납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정지작업하기 위해 여론조사 대납까지 불사했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집행한 수십억, 수백억 원대의 사업들 속에서 아주 이상한 정황들이 연속해서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이른바 감사의 정원 조형물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29억 원을 써낸 정상적인 업체를 떨어뜨리고 무려 39억 원을 써낸 통일교 대주주 기업 일신석재가 낙찰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과 통일교 사이에는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서영교 의원이 폭로하는 충격적인 통일교 유착 실태를 이어지는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기자회견 하셨던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바트러총이라고도 얘기하고 공식 이름은 감사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제 주변에서는 전부 양갈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정원이라고. 네. 그리고 뭐 숄더렉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숄더렉. 네.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통일교와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양갈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양갈비고. 근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세훈은 왜 이 시점에 그런 준공을 했을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고 논란의 중심이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거는 벌써 2년 전에 파악된 거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의원들이 문제 제기했고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런데 국민의힘 시의원이 압도적이어서 그냥 밀려가듯이 된 건데. 서울시 의회 구조가. 그렇죠. 예. 서울시 의회 구조가. 근데 그 속에서 자료 좀 줘봐. 그럼 자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임규호 시의원이라고 예. 다른 시의원들도 했지만 그 시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낙찰받으려고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두 회사가 입찰을 한 거예요. 한 회사가 39억을 썼고 예. 한 회사가 29억을 썼는데 네. 29억이 낙찰이 되겠습니까? 39억이 29억을 해야죠. 세금 아껴야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래서 사고고요.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 혈세예요. 29억짜리는 탈락을 하고 39억짜리가 낙찰이 됐는데요. 네. 그 이름을 보니까 일신석재 이렇게 써요. 일신석재. 일신석재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래서 네이버에 일신석재 딱 치니까 1971년 설립자 문선명 한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짜요? 예, 이게 일신석재이고 이 일신석재 대주주 이게 그 사업 보고서인데요. 예. 대주주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유지재단 이렇게 되어 저게 있는 통일교죠. 거죠. 이게 예.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또 그래도 확실히 해야 되니까 통일교 관계자와 싸웠던 사람들에게 통일교랑 한 뿌리였지만 거기가 싸움이 갈라졌죠. 났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업체다. 아주 오래된 핵심적인 사업체다. 그리고 이 사업체 등은 선거 때가 되면 쫙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쪽과 안 할 수가 없는 관계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일신석재는 통일교고 그러면 뭡니까 오세훈은 통일교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오세훈이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나온 답이 이거예요. 일신석재하고 계약이 됐던 이유가 그 방면에서 시공 실적이 가장 경험이 풍부한 업체라고 들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답은 이겁니다. 네, 네. 유체 근데 입찰. 금액 입찰이면 입찰을 낼 때 조건을 달았을 텐데. 그렇죠. 최저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근데 중요한 건 양갈비 보셨잖아요. 네. 뭘 가장 잘할 업체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밑에 마감도 제대로 안 돼 세워놨는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보시면 그렇다면서요. 네. 마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예. 시공 실적이에요. 네. 22개 나라에서 돌을 받아야 되는데 돌이 안 와갖고 지금. 네. 네. 그나마도 그걸 이렇게 서랍 이렇게 끼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에서 받은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 그래요? 돌이잖아요. 하고 그마저도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오세훈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억이나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 시공이 제대로 됐는가? 그냥 우리가 가서 봐도 밑에 마감이 안 돼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근거가 안 직접 맞잖아요. 가서 보셨군요. 네. 예, 다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이 마감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밑에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거기가 떠 있는데 만약에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도미노처럼 다 넘어질 수도 있는 그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논란되고 나서 일부러 그 앞에 한번 가봤는데 한 60대, 70대 아주머니 두 분이 지나가면서 이게 그건가 봐. 이게 그거네. 그때 한 아주머니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아주 예행병을 해놨네. 아 진짜 거기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여기에 분들 뭔가 네. 약점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돈이 요것만 들어간 게 아니죠. 그렇죠. 요거를 미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갔다. 미디어월 뭐 그렇죠. 지하에 가보면 있고 뭐 거기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멸공의 성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네. 그래서 처음에 뭐 200억 얘기 나왔었는데 토탈 금액이 700억이 넘더라고요. 네, 700억이 넘게 나오고. 지금 사진 다시 네. 좀 띄워주실래요? 700억이요? 아니 저 저 세운 것만 200억이라는 거죠. 진짜. 아니 그렇죠. 어디에 그 돈이 들었는지 도통 설명이 일단 안 돼요.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광장에. 그리고 그 700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직을 던졌던 무상급식이 700억이었어요. 아 근데 돌을 지금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이해 안 되는 정황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거 앞두고 저렇게 급하게 저거를 공개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였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안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해요. 현장에 가보면 뭐가 뿜뿜할 것이다.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분노가 뿜뿜한.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계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원호 우리 후보님께서 너무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오세훈 씨가 4선 동안 서울시장 하면서 하려다가 만 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던데 이런 것만 국민들한테 알려줘도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네거티브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GTS 공사 있어서도 어제 오세훈 시장 인터뷰 보니까 사고가 안 났는데 그런 말한 것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잖아요. 사고가 그렇습니다. 지하 네. 6층인데 얼마나 큰 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대해서 오늘 잠시 건설하는 분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그 철근을 넣을 때는 영상을 찍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죠. 네, 영상을 찍어서 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예, 있답니다. 그러면 영상에 다 남아 있다는 거죠. 근거를 남겨야 예, 되니까. 근거를 다 남겨져 있고 영상에 남겨져 있는데 이 영상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거나 이런 소리를 한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받았는데도 덮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최고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 깜짝 놀랐고 이건 엄청난 사건이다. 네. 엄청난 사건이고 다리가 서 있었는데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것과 똑같은 유형이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뉴스를 보자마자 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을 떠올린 게 떠올리죠. 무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서울 시민들한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트라우마가 만드는 있어요.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대교나 삼풍의 문제도 있고 재난이나 참사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처음에 나와서 죄송하다라고 숙이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해명부터 꼬였다고 생각해요. 단순 실수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의 신일수인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저기 아직 사고도 안 났는데 이걸 정쟁한다 이렇게 했고 저는 단순 실수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에 나온 사람이 시장을 4번이나 했는데 저걸 단순 실수라고 할 수 있냐?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분노감을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았냐 몰랐냐는 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급기야 어제 뭐라고 한 겁니까? 자기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 해명이 꼬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왔던 해명은 그 국토부에서 문제가 제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왜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렇죠. 국토부에는 왜 반년이나 지나서 보고를 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서울시의 해명은 서울시에서 나름 뭐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한 거다라고 열몇 해명을 차례 했는데 회의를 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걸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다면 그 해명이랑도 완전 그러니까 배치가 되는 앞뒤가 거예요. 안 맞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제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요. 그 현장에 있던 의원들끼리 뭐 서로 고성이 오가는 장면. 그러니까 삼성역의 저 철근 누락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조은희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부에 3차례나 그 서울시가 자료를 넘겼다 보고를 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허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법적 조치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서울시가 알렸다면 그럼 국토부는 왜 못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거냐. 그게 국토부가 했던 말이 저는 그 해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양의 방대한 양을 한 방에 보내가지고 400쪽 이상을 인지할 수가 없다가 그래서 지금 국가철도공단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게 4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 국민의힘하고 오세훈 후보는 계속 같은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오세훈과 국민의힘은 아주 당황한 거죠. 당황한 거고 이제 선거 앞두고 엄청난 악재가 터졌다. 그래서 여기서 되치기 하는 것으로 법적 조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치하다 보면 제가 국정조사에서 다 밝혀냈잖아요. 그랬더니 주진우가 그 사람들 법적 조치했다고 저를 무고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런 미친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요.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잘 알려나가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저런 사람이 시장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0억 원이나 세금을 더 써가며 통일교 핵심 계열사의 사업을 몰아주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마감공사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과거 아동 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이 아깝다며 시장직을 던졌던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치적을 쌓고 특정 세력과 결탁하는 데는 7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거침없이 탕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공작과 이상한 혐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대납과 통일교 특혜 의혹에 이어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불법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정황까지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과연 판사가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시장직 상실이라는 표현까지 명시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결정적 내막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세훈 사태의 최종 전말과 댓글 공작의 실체를 보여주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타파가 공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오세훈 씨 관련돼서 명태균 사건에서의 오세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뉴스타파가 거의 한 1년 6개월쯤 됐죠. 예. 그 집중적으로 보도를 시작을 했고 사실은 저희 뉴스타파에서 그 한 1년 6개월 전에 보도했었던 내용만 쭉 모아놓으면 지금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러 언론에 쓰고 있는 녹취록도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공개했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미 그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 오세훈 씨와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이제 감은 잡았는데 제 예상대로 결과가 좀 나왔어요. 가장 주목한 대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딱 그 표현이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데 제 기억에는 어쨌든 재판부가 이게 징역형이나 이런 걸 주지 않고 벌금으로 갔잖아요. 벌금으로 가면서도 이 표현을 쓴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도가 있고 이게 2심에도 상당히 결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표현일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쓴 걸 보고서 그 제 영상 녹화된 걸 또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판사가 직접 쓰길래. 보통 이제 언론에서 쓰는 언론에서 쓰는 표현. 언론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이 취재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에디터 그렇죠. 거죠. 그때 뭐 지금은 이제 뉴스타파 나왔지만 이제 봉지욱 기자 이제 취재팀에서 이거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된 최초 보도는 뉴스토마토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커졌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리고 오세훈과 관련된 거는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오세훈과 관련된 그 취재 자료 이런 것들이 그때 저희가 강혜경 씨로부터 받아온 그 컴퓨터 여기에 들어있었던 자료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강혜경 등등 요 사건 관련된 그 제보자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입수한 자료에 들어있었는지 뭐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좀 오래돼서 어쨌든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을 뭐 하여튼 저희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이 저희가 이제 뭐 최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수한 자료들을 진짜 꼼꼼히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홍준표와 관련된 거, 이준석과 관련된 거, 오세훈과 관련된 걸 딱 결을 타가지고 자료를 분석한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막 보도를 해나갔는데 하여튼 굉장히 꼼꼼히 취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과 관련된 것이 가장 눈에 띄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그렇죠. 그거하고 사실은 케이스로 따지면 얼마 전에 봉지욱 기자도 그런 얘기 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근데 그게 그건 좀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좀 잊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직접 취재했었던 봉지욱 기자가 다른 채널에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아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로 갔다가 다시 경찰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대구에 있는 경찰서에 지금 사건이 잠겨 있다 그러는데 이 사건을 왜 수사 안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준석 씨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명쾌하게 클리어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건 경찰에 있나요? 그렇죠. 지금 경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검찰로 넘어갔다가 검찰에서 또 보냈대요. 다시.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때 보도에서도 보도 양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행태는 오세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의뢰예요. 내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의뢰해. 대납은 자신의 경제적 후원자가 대납을 하는 식이고 혹은 자신의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납을 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훨씬 많고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출마를 여기저기서 했었잖아요. 뭐 대구시장도 출마하고 어디 지역구 출마하고 출마를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명태균 씨가 따라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긴밀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이 판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건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홍준표 시장도 쉽지 않겠다. 홍준표, 이준석 남았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도 지금 계속 보도할 예정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취재하던 취재팀이 그대로 지금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오세훈 시장은 이 명태균 씨만이 아니라 캠프 댓글방 관련된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이거 지금 그대로 가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저희가 보도를 한 뒤에 정원호 후보 측에서 고발장인가를 냈죠. 그러면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 후에 뉴스타파에서 여러 보도를 했어요. 여러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까지 동원이 됐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다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시장 당시에 오세훈 씨는 어쨌든 서울시장이었으니까 후보 바로 직전까지 서울시장이 자기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경천동지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도 주사파다 뭐 이런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뿌렸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기자들이 잠입해서 확인을 한 그렇죠. 것이고. 저희가 직접 잠입을 한 거고. 심지어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그 오세훈 씨의 조직을 관리했었던 김모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직접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댓글을 지시하고 어떻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시한 내용이 영상으로 다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경찰의 간지가 꽤 됐는데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관련돼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고발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원호 캠프에서 그때 고발을 하면서 정원호 캠프에서요.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수사에 착수를 한 것 치고는 경찰에서는 좀 너무 느린.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아시겠지만 수사를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경 합동으로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거니까. 검찰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수사를 이게 이게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경과가 조금이라도 좀 알려지면 좋겠다. 이후에 후속 취재도 좀 진행이 중인가요? 제가 그 뉴스타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가 지금 이제 보도 책임자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라서 지금 취재 진행 상황은 제가 꼼꼼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후속 보도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 저희만 기사를 써요, 지금 저희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주한 사필 규정의 1심 판결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던 통일교 특혜 의혹 그리고 불법 댓글 공작의 추악한 전말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고 시민들의 혈세 39억 원을 통일교 관련 기업에 안겨주었으며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정황들이 하나둘 법원과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언급했듯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치인에게 시장직 상실이라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와 공작 정치의 실체를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하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